자, 이따가 줄게요. 자, 그러면은 두 넓이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좀 봅시다. 자, 두 넓이의 관계는 사실상 수투랑 다른 게 아예 없고요. 종류로 따지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넓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넓이가 뭐 2등분 된다. 뭐 2등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3등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케이스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뭐 이름은 딱히 뭐 짓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냅둘게요. 자, 그러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약간 좀 뭘 뜻하는 거냐? 뭐 사실 이것도 2등분 된다 그러면 넓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정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이가 같지만 부호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쳐볼게요. 이때 A부터 B까지로 놓고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둘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 자, 그래서 정적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가 달라요. 그죠? 근데 넓이가 똑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단 얘기하는 대로 가볼게요.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넓이를 따로 구해봅시다. 자, 이때 얘를 편의상 C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절대값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또 fx를 적분한 거.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도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둘이 피적분 함수가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얘랑 지금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0은 넘겼을 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fx dx예요. 자,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A부터 C, C부터 B A부터 B까지 fx를 통적분하면 그냥 그대로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0 나오는 지점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구나. 자, 마치 뭐랑 비슷해요? 기함수 적분이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 괜찮죠?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함수가 있는데 y는 fx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 2점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상태예요.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상태.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y는 gx라고 잡으면 뭐 a, b가 있다라고 쳤을 때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냥 말 맞다나 그냥 이대로 가야 돼요. 이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하고 둘이 똑같다. 근데 위에 거 아래 거 하기에는 좀 귀찮죠. 그래서 전체 넓이가 이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A부터 C까지 gx랑 fx랑 둘러싸인 거 절대값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딱 2배 차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직접 다 계산해야 돼요.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우함수 정적분 같은 느낌, 얘는 기함수 정적분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예 fx식을 몰라도 정리할 수 있지만 얘는 결국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수투도 중요하고 미적분도 중요합니다. 당장 기말고사 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기 좀 힘들어요. 수능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긴 힘들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 아무튼 관련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자, 38번.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넓이가 같다.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뭐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쉽다. 그치? 풀 것 좀 갖고 올게. 선물. 오케이. 우리도 선물. 자, 선물. 선물. 오케이. 우리도 선물.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지금 나눠준 프린트도 사실 간단한 프린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적분 쪽에서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연습해 주고요. 개념적인 것도 완벽하고 계산도 자신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얘랑 똑같으면 안 되는데. 야, 그거 틀리진 않은 것 같아. 뭐가 좀 틀리긴 했구나. 잠깐만. lnx를 t로 치워냈고. 맞는데. 여기 빡 나와야 되니까. 구간 설정 안 했네. 이게 구간 안 바꿔. 그렇지. 구간만 바꾸면 돼. 자, 그럼 얘는 k부터 2까지, 그쵸? x분의 lnx를 적분한 게, 빡 나와야 된다. 그쵸? 그러면, lnx를 일단 우리가 t로 치워나겠고, x분의 1은 dt로 환산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k 집어넣으면 lnk, 2 집어넣으면 1. 그렇죠? lnk부터 1까지 t dt를 적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 t 제곱에다가 lnk랑 2를 집어넣은 게 빵으로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분의 1. lnk 집어넣으면 2분의 1 lnk 제곱. 뭐지? 얘가 1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1 나와주면 됩니다. 통째로 1이잖아. 그렇죠? lnk 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lnk는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상태면은 k는 그냥 2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2로 나오면 이건 시작과 끝이 똑같아서 빵 나오는 거니까 걔를 원하는 건 아니고 이걸로 잡으니까 k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계산 연습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넓이가 2등분 된다. 얘는 뭐 좀 지저분하죠?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직접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쉬운 걸로 갈게요. 41번. 쉬운 걸로.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천천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들 답은 잘 나왔어요. 근데 답이 조금씩 좀 달라가지고 상수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전체 넓이가 이게 둘이 따로따로 적분해서 같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통째로 넓이가 요거 삼각형이잖아요. 네, 삼각형 넓이 2배를 잡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0부터 1까지 2의 x제곱 적분한 거. 그리고 전체요. 전체 넓이. 자, 그럼 이거 삼각형 넓이는 1이고요. a예요. 그쵸? 얘 넓이가 2분의 1이네. 그거 2배랑 똑같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2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 빼기 1입니다. 오케이. 이거 적분하면 2x제곱에 위끝 1 집어넣으면 2. 아래끝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1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이제 넘어가고요. 자, 넓이 관련된 건 다 했어요. 넓이 관련된 건. 제일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절대값 적분. 절대값 적분. 그죠? 절대값 적분이 넓이다.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그쵸? 그 외 나머지는 세세하게 그래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이점이 넓이가 같다 라고 하는 애들. 그쵸? 쟤는 어차피 그냥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면 알아서 나오는 애고 얘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통적분 빵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응용이니까 얘만 핵심으로 잡아놔요. 넓이. 그래야 수투도 안 헷갈립니다. 자, 역함수는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역함수는. 자, 그러면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체도형의 부피.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뭐라 그랬어요? 자, 애초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넓이를 구할 때 길이합이에요. 길이합.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길이를 싹 다 더하고 있는 거죠. 길이를 연속합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길이를 연속합. 부피는 그러면 뭘까요? 부피는 종이를 차차차차차차차 쌓아가지고 부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넓이합이에요. 넓이합. 그래서 넓이의 연속합.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부피는 넓이합.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을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종이 싸서 부피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뭐 그림을 대충 한 뭐 이렇게 그냥 그려볼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종이를 차차차차차차 쌓아서 부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넓이 구할 때도 어떻게 구했어요? y는 fx가 있으면 자, x축에 대해서 어떤 특정 x 지점에서의 함수값 fx.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주 미소한 가로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fx 함수값 x 지점에서의 함수값에다가 아주 미소한 가로 길이를 곱해주면은 거의 미소 부피가 미소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미소 넓이. 스마일 넓이가 아니고 극미할 미자에 작을 소자예요. 그렇죠? 극도로 작은 넓이가 나오고 그 극도로 작은 넓이를 A부터 B까지 싹 다 합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X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X축이라고 친다면 쟤는 지금 X가 A 지점이라고 보고 편의상 여기를 X가 B라는 지점을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 X 지점에서의 그 단면적 있죠? 잘라놓은 그 단면적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X 지점에. 단면적의 넓이. 그걸 편의상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서피스의 약자 SX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X 지점에서의 넓이에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미소한 X 변화량 dx를 곱해주면은 얘는 거의 종이장 같은 부피가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dx를 곱하면 종이장 같은
부피가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그 종이장 같은 부피를 싹 다 더해준다고요. A부터 B까지. 그쵸? A부터 B까지. 그쵸? 그게 뭐라고요? 부피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볼륨.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X 지점에서의 함수값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X 지점에서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고, 얘는 X 지점에서의 넓이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에다가 아주 미수한 높이를 곱해서 작은 부피를 구해주고요. 걔를 싹 다 더해주는 걸로 우리는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2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42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도 됩니다. 42번은 높이가 6인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딱 X가 빵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여기가 X가 6인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X축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X축. 자,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가 지금 높이가 6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높이가 6인 상태. 그 중에 어떤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그렇죠?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그게 얼마다? 루트 6-x다 라고 돼 있어요. 괜찮죠? 그럼 뭐라고요? 이 단면적인 넓이에다가 dx를 곱해줘서 미소 부피를 만들어주고 걔를 그냥 0부터 6까지 싹 다 더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치환적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치환적분.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쉬우니까 적분에서 이거 나왔다라는 걸 기준으로 6-x의 2분의 3제곱으로 쓸게요. 왜냐면 얘 6-x 2분의 1제곱이잖아요. 1차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미분할 때 2분의 3 나가야 되니까 3분의 2고 성미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또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부정적분이. 그렇죠? 이 정도 기본적분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주기는 해야 돼요. 못하겠으면 그냥 통째로 치환하면 됩니다. 아니면 속함수만 치환해도 돼요. 자, 그럼 얘는 6 집어넣으면 빵.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6의 2분의 3제곱이야. 그쵸?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6루트 6이구나. 그래서 약분하면은 4루트 6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내용만 조금 복잡한 느낌일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44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44번. 이해 잘 될까?
어우, 다들 되게 잘했네요. 그쵸? 자, 모양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뭐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SX가 될 텐데, 자, 그거를 좀 구해보기 위해서 정삼각형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이 넓이가 SX예요. 자, 한 변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이게 5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애초에 정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한 변 길이 A라고 잡으면 1대 루트 3대 2잖아요. 이게 2분의 A니까 2분의 루트 3A.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넓이는. 자, 그래서 얘는 서피스 X 요게 지금 뭐예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0지점부터 6지점까지. 그쵸? 0부터 6까지. 이 단면적의 부피를 dx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럼 얘는 어차피 부정적분한다 그러면은 20분의 루트 3 이게 5x 제곱이고, 여기다가 0, 6 집어넣었으니까 6 집어넣으면 20분의 루트 3 2에 30제곱.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빼기 20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 그냥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해요. 그 뒤에도 솔직히 이거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8번 풀어볼게요. 48번. 자, 요거까지만 하고 속도와 이동거리 마저 나갈 거예요. 띠로링.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얘는 요 길이가 루트 4-x제곱이죠. 요 x지점에서의 단면, 그래, 요 x지점에서의 단면적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얘 길이가 루트 4-x제곱이니까 제가 이동현상을 키우면 높이도 루트 4-x제곱이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돼서 제곱근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만약에 이게 x지점에서의 상태라고 친다면 요 HP 있죠? 요게 루트 4-x제곱이지. 그러니까 높이도 루트 4-x제곱이라서 단면적 넓이에는 루트가 안 들어가요. 잘했네. 아, 안 돼.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거 지금 2분의 1 제곱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미분이 안 들어가서 어차피 근데 이거 접근을 못해요, 우리가. 이거 삼각치원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얘는 못하고, 얘는 지금 넓이식이 아니에요. 길이식. 왜 더 했을까? 아니, 이거 뭐냐면, 아니, 잘했네. 요즘 pH가 한변 길이잖아요. x지점이 한변 길이고, 우리는 x지점의 넓이면 RHP 요 넓이 구해줘야 되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지. 그러니까 RH 1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아, 너무 쉬웠다, 그치? 맞았어. 아니, 맞아. 고민스러운가? 어디 고민스러운 데 있어요?
잠깐만. 맞은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거의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볼게. 지금 얘는 어떠냐면은, 반원이요, 반원. 루트 4-x제곱. 그쵸? 이거 지금 x 지점에서의 높이가 지금 루트 4-x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루트 4-x제곱, 요게 루트 4-x제곱. 그러니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 4-x제곱이 넓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은 입체동의 부피 있죠? 얘는 sx 있죠? 얘가 무조건 제곱근이 안 나와요. 계산 되게 쉽게 만들어져요. 진짜로. 수능 문제 역대 나온 문제 다 보잖아요. 여기 지금 fx 되게 복잡하게 생겼을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곱근 때문에 복잡하고 단변적 넓이 구하잖아요. 그럼 제곱근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요대로 그냥 적분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0부터 2까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x 빼기 얼마더라? 6분의 x제곱. 그렇죠? 여기다가 0, 2 집어넣으면 되니까 4 빼기 6분의 8, 3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12에서 3분의 8 뺐으니까 3분의 4 뺐으니까 3분의 8.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속력과 이동거리 관련된 거. 그죠? 이동거리 관련된 내용을 한 번만 가봅시다. 자, 끝났어.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교평수를 주고 싶은데 지금 풀려져 있는 거 정리되면은 줄게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 자, 속력과 이동거리. 사실 속도와 이동거리라고 하지만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직선 운동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 쓴 거 그대로입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한다? 시각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낸다. 그쵸? 속도는 미분이죠? 그쵸? 왜냐하면 속도의 정의 자체가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쵸?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쵸? 그래서 미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가속도는 정의가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냥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속도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걸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좀 존재하잖아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직선 운동이니까 앞뒤 움직임밖에 없죠. 근데 얘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어요.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래서 절대값 V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의 정의는 원래는 뭐냐? 거리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거리의 변화율.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리라는 뭔가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그쵸? 그게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학교를 가다가 돌아오고 다시 학교를 갔다. 위치 함수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위치, 시각에 관련된 함수라서 이게 지금 ft다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거리 함수라고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출발한 그 순간부터 누적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그대로 똑같이 가겠죠. 그렇죠? 근데 뒤로 이동하는 것도 그저 앞으로 가는 거나 뒤로 하는 거나 어차피 이동거리인 건 이동거리니까. 그렇죠? 얘는 뒤로 이동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앞으로 이동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그 추가로 이동한 거리 그대로 갈 거예요. 얘가 지금 이동거리 함수라는 거야. 이동거리 함수.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 속력이랑 차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노란 선의 기울기나 흰 선의 기울기나 똑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뒤로 가고 있는 상태에는 속도랑 속력이 부호만 차이가 난다고요. 괜찮아요? 속도랑 속력이 부호만 차이가 난다고. 기울기가 부호만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가는 거. 위치만 바뀌었죠. 어차피 속도랑 속력 똑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속도랑 속력이 똑같고 뒤로 갈 때는 속도랑 속력이 부호만 만들어 간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거리 함수,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속도 함수 적분하면 위치 나오고,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고, 가속도 함수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자, 얘는 지금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겠죠. 이거 미분한 게 속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쵸? 내가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시속 100km로 그냥 2시간 동안 달렸으면 내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200km 간 거지. 그쵸? 시속 100km로 2시간을 갔으면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동거리 입장에서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야, 속도의 넓이네. 그쵸? 이동거리는 절대값 적분이라서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 활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직선 운동이 아니라 평면 운동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평면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쵸? 뭐 내가 움직임 자체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만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원점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X축, Y축에 대해서 학교는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나, 그쵸? 자, Y 움직임으로는 가다가 내려와서 그냥 도착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X의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Y의 위치도 시각에 대해서, 그렇죠? 따로따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치에 대한 함수가 4개 변수함수로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속도 가속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X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고요. Y방향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어때요? X방향의 가속도랑 X방향의 가속도랑 Y방향의 가속도가 있겠죠. 괜찮죠? 여기서 지금 X방향의 가속도는 뭐예요? 몰라. 지금 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갈 거예요. 괜찮아요? 접선 방향으로. 그때 X속도, Y속도라는 거야. 그쵸? 이게 VX, 이게 VY. 그쵸? 직각이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미분해서 속도 나오고, 당연히 적분하면 위치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미분한 거고 적분한 거잖아요. 뭐 물론 매개변수 함수에 관련된 건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속력을 구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속도의 크기라고요. 그렇죠? 속도의 크기. 자, 그래서 기호는 절대값 V로 나타내게 되죠. 원래는 이거 벡터 절대값이에요. 벡터 절대값. 그래서 벡터의 크기입니다. 미안해, 괜히 얘기했어? 안 해도 되는 걸 얘기했어?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는 기하 벡터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속력. 어차피 이 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길면 길수록 X값이야. V값이 커진다 라고 친다면 얘는 절대값 V 어떻게 된다? X속도와 Y속도의 피타고라스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크기니까 X속도랑 Y속도의 제곱한 루트로 들어가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얘도 나오죠. 절대값 A. 자, 얘도 지금 AX제곱 플러스 AY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동거리에 관련된 걸 나타내줘야 돼요. 마찬가지겠죠. 얘는 절대값으로 나온 거겠고, 거리를 미분한 게 속력이겠죠. 근데 애초에 거리 함수를 못 잡는다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 거리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곡선인데. 그렇죠? 곡선의 길이. 뭐 재려면 잴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겠죠. 그죠? 이거 이렇게 펴놓고 이게 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리를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냥 속력을 적분해서 이동거리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내가 10m/s로 100초
100초 동안 가서 학교 도착했다 그러면 뛰어서 그죠? 10m/s로 100초 동안 갔다 그러면 학교까지 1km겠지. 괜찮죠? 그냥 우리는 충분히 속력을 적분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S라는 함수, 얘랑 비슷해요. 이 식 못 세우잖아요. 보통 얘를 기준으로 식을 짜내지 얘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진 않죠. 그렇죠?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동거리 구할 때 속력 적분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속력 적분은 어떻게 하지? 야야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이 뭘 어떻게 해? 그냥 뭐 속력 적분하는 거지 뭐. 그쵸? dt.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a초부터 b초까지 그냥 이식 집어넣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미안. 이거 좀 지우고 한번 좀 볼게요. 하하하하 호호하하. 자, 이 조금 어려워요. 집에 가고 싶다. 그치? 근데 지금 가면 엘리베이터가 막힐 거야. 자,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이동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거를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구분구조법을 생각해 볼게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선분을 구해봤어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2등분으로 나눠서 2선분 길이와 2선분 길이의 합을 구했어요. 조금 더 비슷하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4등분을 해가지고 길이 했어요. 좀 더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도 오차가 커요. 또 8등분을 해가지고 길이 하면 좀 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잘게 쪼갠다고 한번 쳐볼게요. 미친 듯이 잘게 쪼갠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점까지 그 거리를 잡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엄청 확대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내가 기준으로 잡은 점 바로 옆에 점. 그렇죠? 자, 그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를 D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이동거리, 미소 이동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이동거리는 뭐냐면은 그 DS들을 싹 다 더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A부터 B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 DS는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X의 미소 변화량과 Y의 미소 변화량 가지고 피타고라스에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S는 X의 미소 변화량과 Y 미소 변화량의 제곱합 루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S에 대해서 접근한다라는 적분 변수 지정이 있지만 얘는 의미는 같지만 뭐에 대해서 접근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 지금 어차피 이걸 시간에 관한 함수로 만들려면 그냥 dt분의 dt 이렇게 써보자. 원래 이거 분모부재꼴은 아니지만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dt로 접근할 거니까 얘는 날려버리면서 루트 내부로 집어넣어 볼게요. 괜찮죠? 그럼 루트 내부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얘는 루트 dt 제곱분의 dx 제곱.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분모 들어가면 루트 내부에 제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분모로 들어가니까 각각 따로 찢어서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는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일 때의 시각과 B일 때의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이게 뭐지? 얘 지금 X 지점에 대한 걸 FT, GT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VX예요. 얘가 VY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TA, TB. 다시 한번 얘는 F'T의 제곱, G'T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FT, GT라고 한다면 괜찮죠? 자, 그게 속도와 가속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X속도와 Y속도의 제곱합 루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속도, Y속도의 제곱합 루트는 사실상 속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속력 적분이 이동거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보면 뭐예요? 와, 이 곡선의 길이네. 괜찮죠? 그래서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동거리랑 곡선의 길이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꼭 매개변수 함수가 아니라 양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양함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y는 x제곱, 그죠? fx가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가 1인 지점부터 x가 2인 지점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 ds를 갖다가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a부터 b까지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인데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죠. 이건 좀 티가 없잖아요.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지. 그럼 x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뭐 dx가 있어야죠. 괜찮아요? dx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dx는 어차피 적분 변수로 쓸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dx를 갖다가 제곱해서 루트 내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루트 dx제곱분의 dx제곱 1 dx분의 dy제곱, 그렇죠? dy dx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a, b는 x에 의한 환산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x가 a인 지점과 b인 지점에 대한 적분으로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야, 잠깐만. 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dy dx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f'x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f'x예요. 그래서 x a 지점부터 x b 지점까지 루트 1 플러스 f'x 제곱 dx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이게 함수의 곡선의 길이에요. 그렇죠? 양함수의 곡선의 길이 공식이고요. 이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런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 이런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공식 써서 문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동거리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결국엔 이걸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예요? 똑같이 이동거리인 건 맞아요. 그치만 4개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구한다고요. 괜찮아요? 4개 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 어차피 이동거리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같은 계보입니다. 다만 양함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한다. 그 음함수는 없어요? 음함수는 그냥 이거랑 막 갖다 써도 돼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음함수는 어차피 변수를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따로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안 가기 전에 하나만 딱 이렇게 오호. 내가 설명할게.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후딱 한 번만 좀 보여줄게요. 요거 좀 지우고 어차피 직선 운동은 별로 문제 안 되잖아요.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54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4번. 자, 되는 친구는 그냥 풀면서 봐요. 자, 위치가 어떻게 돼요? x는 사인 플러스 2 코사인, y는 코사인 빼기 2 사인. 그렇죠? 자, 그럼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그렇죠? 속력을 구해줘야 돼요. 속력을 구해준다면 x 속도 코사인 빼기 2 사인 제곱. 그렇죠? y 속도 사인 빼기 2 코사인 제곱의 루트예요. 괜찮아요? 세타인가? t구나. 그렇죠? 이거예요. 괜찮죠? t가 0부터 2까지. 이게 답이라고요. 괜찮아요? x 속도의 제곱, y 속도의 제곱, 피타고라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한다면 0부터 2까지 뭐예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사인 플러스 4 사인 제곱. 그렇죠? 얘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4 사인 코사인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플러스 4 사인 코사인 똑같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 4 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4.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루트 5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수가 유지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루트 5로 2 구간이기 때문에 답이 2루트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진짜 마지막 하나. 곡선의 길이 관련된 얘기도 하나만 좀 해볼게요. 곡선의 길이. 미안해. 자, 59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59번. 곡선의 길이. 그 양함수로만 할게요. 일단 양함수. 자, 59번에서 보면은 y, 그쵸? fx예요. fx가 4분의 1,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야. 자, 그래 놓고 x가 0부터 ln 2까지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한다? 똑같이 쭉 ds 앞으로 가는데 1 플러스 도함수 제곱의 루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미분 한번 해보면 얘는 4분의 1에다가 2의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0부터 ln 2까지 루트 1 플러스 f'x제곱이에요. 그렇죠? f'x제곱. 그럼 얘는 2 앞으로 빼놓으면 2분의 1, 2의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요거의 통째로 제곱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 제곱을 딱 하는 순간 1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의 4x제곱. 둘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에서 4분의 2를 뺐어요. 그럼 플러스 4분의 2 남죠? 그러니까 1이 지워지면서 얘가 그냥 플러스로 남는다고요. 괜찮아요? 1이 지워지면서 플러스가 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1,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의 전체 제곱이에요. 얘만 딱 가운데 플러스로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ln 2까지 루트 이거라서 2분의 1, 2의 2x제곱 빼기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만 적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넣냐? 미안해. 왔다 갔다 하기 싫었는데 요거 좀 끌고 올게요. 자, 그럼 얘를 적분한다면 일단 2분의 1에다가 적분했을 때가 2분의 2의 2x제곱, 얘 적분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2x제곱 0 ln 2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분의 1 빼내잖아요. 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괜찮아요?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때 이게 곡선의 길이가 나왔다. 곡선의 길이 나왔다. 모르겠으면은 이게 있죠. 얘만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ln 2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면은 맞아요. 90% 이상 맞아요. 90% 이상. 일부러 양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일부러 양함수는. 괜찮아요? 그렇죠? 도저히 시간 없으면은 얘만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그냥 위끝에서 아래끝 집어넣은 거 빼주면 답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ln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 그렇죠? 4. 그 다음에 ln 2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4분의 1이에요.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빵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15를 4로 나눈 16분의 15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후딱 설명했는데 그래도 야 시간 너무 늦었다. 미안해.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올게요. 다 풀어올게요. 아이고 고생했어. 미안해. 여러분 미안. 이야 고생했다.